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지난 슈드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응원을 해주셔서 개인적으로도 힘을 많이 얻고 또 부당원도 많이 얻었던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타미당 3호라고 부르겠습니다.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이고요. 제가 증권사 파생상품부 출신이다 보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재미있는 내용으로 한번 오늘 방송 준비를 해봤습니다. 배당이 12%니까 적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무서운 말씀 많이 드렸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세 가지 상품이 1월달 중순에 상장을 했습니다만 인기를 얻는 상품도 있고 인기를 얻지 못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룡급 ETF로는 우리가 좋아하시는 타미당 3호, 그다음에 에이스 미국 중심 중소형 제조업은요, 제가 이거를 준비하다가 저도 샀어요. 근데 호가가 아직은 좀 여유롭지 못해서 조금은 손해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되게 스킴이 좋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ETF로서는 아직도 이게 솔은 국내 중심으로 좀 이렇게 상장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ETF라고 써놨는데 생각보다 시가총액이 좀 늘어나는 모습이긴 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중심의 상품들은 환율이 상장하자마자 조금 떨어져서 약간은 손해보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화장품은 둘째 치고요. 그래서 트럼프 리쇼어링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 방송에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자, 일단 트럼프가 자국으로 제조업들을 다시 귀환시키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로 제가 키워드를 정리를 해봤는데, 이 키워드를 한번 보세요. 원자재 국내 생산 의무화입니다. 미국. 오늘은 타미당 3호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그 대부분의 SNS나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보시는 수준은 딱 여기까지이실 거예요. 저도 사실 점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든다는 걸 잘 알지만, 또 이게 제 밥벌이고 밥줄이다 보니까 좀 설명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총보수가 0.25입니다. 사실 제가 이 보수에 대해서 좀 불만을 표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좀 변해야 되는 그 필요성을 좀 느끼신 것 같은데요. 여기다가 한 3배 더 붙어요. 사실 ETF 보수들이. 그러다 보니 이거는 운영사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그런 보수인 거고, 기타 비용하고 뭐 추가적인 비용들이 더 붙어서 3배 더 늘어난다라는 것을 정확히 공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품 설명서에 좀 그게 좀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0.25인데 우리가 또 느끼는 바는 그렇죠. 0.25가 아니라 2.5%를 받아가도 된다. 그렇지만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 달라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사실 연내 0.25 정말 작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정말 작아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모수를 키워서 사이즈를 키워서 몇 조 단위로 운영하고 싶은 것이 이제 운영사의 마음인 거고, 고객 입장에서는 이제 수수료를 1% 2% 내더라도 더 많은 수익을 내주면은 충분히 낼 용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너무 민감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 하방 방어력이라는 거, 커버드 콜이라는 것이 지수를 매수하고 주식을 매수하면서 옵션의 매도 행사 가격에다가 팔겠다라는 권리를 파는 거니까, 이 도박하는 사람들, 콜매수, 콜옵션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도박인 거죠. 여기 가격이 넘어가게 되면은 가격이 이만큼 오르더라도 여기에 사겠다라는 권리를 사는 거죠. 이 프리미엄이라는 것을 주고. 그래서 가격이 500원까지 올라갔는데 내가 여기에 100원에 사겠다라는 권리를 이제 이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이 프리미엄을 주고 500원이 되면은 나는 이 프리미엄만 빼면은 400원의 차익을 얻는 거잖아요. 500원이지만 나는 100원에 살게요 하는 거잖아요. 400원의 차익을 얻는 건데, 이거를 보증해주고, 얼마까지 오를지 모르니까 이걸 보증해주고 프리미엄을 받는 게 우리가 지수를 매수하고 콜옵션을 매도하는 그 대표적인 전략 커버드 콜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은요, 주가가 이렇게 많이 안 올라요. S&P가 일정 수준에서 많이 안 오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확률에서는 이게 이기는 건데, 제가 뒤에 정말 정확하게 한번 숫자를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커버드 콜의 가장 큰 장점은 상승에도 일단 프리미엄을 받아요. 그리고 하방에도 프리미엄을 받죠. 그러면서 보합에도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이 프리미엄을 사고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지수가 오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베팅하는 사람들은 늘 있거든요. 그래서 타미당 2호와 3호에, 우리가 타미당 2호가 우리 옛날에 7% 배당 목표입니다. 슈드 배당과 더해서 연 10%를 목표로 하는 건데, 주식의 60% 그리고 콜옵션 매도의
20%에서 40% 이하를 투자하는 거죠. 타미당 3호 같은 경우에는 연배당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을 더 많이 올렸기 때문에 배당을 더 높였다라고 하는 건데, 주식은요, 주식이 많다라고 해서 당연히 상승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제끼입니다. 어찌 될지 몰라요. 이제 그런데 콜옵션을 매도 비중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배당이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옵션 만기를 줄입니다. 얘는 옵션 만기가 매월이거든요. 근데 얘 옵션 만기는 매일인 거죠. 매일 이제 이 콜옵션 시장에 뛰어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데일리 만기는 시장 이벤트에서 대응이 불가능하다라는 측면이거든요. 혹시나 이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상승하는 국면에서 이게 빨간색이 주식이고요. 노란색이 이제 콜옵션 매수자, 막권을 사는 사람들. 내 말이 이것보다는 높게 들어올 거야 라고 하면서 이 프리미엄을 주고 베팅하는 사람들이고, 이제 경마장 주인은 이 프리미엄을 받고 얘가 1등에서 대박이 날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막권료만 받고 이거를 보증해주는 형태인 겁니다. 80원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제 100원에 살 수 있는 콜옵션 막권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도자 입장에서는 우리는 무조건 100원에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얘가 1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프리미엄을 주고 샀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100원에 팔아야 됩니다. 주식이 120원으로 올랐어요. 근데 주식은 내가 80원에 나도 들고 있으니까 40원의 이익을 얻는 거잖아요. 주식이 120원으로 올랐으니까. 자, 그렇지만 나는 120원으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100원에 팔아야 되잖아요. 얘는 100원에 살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토탈로 옵션은 20원 손해를 보는 거죠. 100원에 팔았으니까. 그러면서 토탈로는 40원과 20원 이익이고요. 말이 대박이 나서 200원까지 올랐습니다. 주식은 마찬가지로 80원에 가지고 있었는데 120원 올랐으니까 200원으로 올랐으니까 이 차액은 120원만큼 올랐지만 또 반대로 우리는 100원에 팔아야 돼요. 이 100원에 살 권리를 가지고 있는 막권 매수자가 나는 100원에 살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가 200원으로 올랐지만 100원에 팔아. 100원에 손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토탈로 이걸 두 개 더하게 되면은 20원만 이긴 겁니다. 이게 상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막권이 이렇게 많이 올라갈 때, 주식시장이 이렇게 많이 올라갈 때는 이게 손해인 겁니다. 대략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막권료는 무조건 받는 거죠. 이 프리미엄은 빠지더라도 받고요. 일부 오를 때도 받고, 여기다 팔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요 사이에 있는 구간에서도 이익을 낼 수가 있어요. 아무튼 급등하지만 않으면 얻는 것이 바로 이 콜옵션 커버드 콜의 큰 틀인데, 자, 실제로 제가 지난 방송들에서 어떤 식으로 말씀드렸냐면은 대폭등장이 왔을 때는 옵션이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얘는 레버리지가 1배예요. 근데 옵션을 매수하고 option을 매도하는 거, 특히나 옵션 매도는 더 심하고요. 옵션 매수자들은 레버리지가 50배입니다. 50배. 주식이 1배인데 얘가 50배로 뻥튀기 됐을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막권이 200원, 300원이 아니라 실제로 15,000원, 16,000원인데 주식은 그냥 뭐 120원 이런 수준인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파란색이 실제로 더 많이 올랐던 게 옵션 10%짜리 매도를 한 거고요. 얘가 7%짜리 매도를 한 겁니다. 보시면 얘는 50% 빠졌고요. 얘는 40% 빠졌습니다. 이때가 20년 3월이었고 코로나 때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겠다고 연준이 발표하면서 주식 시장이 급등했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그때 이 타미당의 기초자산이 되는 얘가 7%고 얘가 10%거든요. 10%짜리가 파란색이에요. 얘는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슈드의 7% 프리미엄, 슈드의 10% 프리미엄이 얘네들을 추종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건데 급등하고 나니까 50%가 빠진 거예요. 40%가 빠졌고요. 자, 문제는 데일리인데 회복하는 국면이 있는 거죠. 우리가 기본 타미당 2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쨌든 충격을 받으면은 당연히 시장이 그냥 저세상 간 다음에 상패되는 게 아니라 충격을 받고 나면 일정 부분 또 많이 하락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또 매수에 가담하면서 시장을 회복을 하잖아요. 결국에는 이렇게 회복을 하는 건데, 데일리는 만기가 되고 끝나버립니다. 막권이기 때문에 말이 한번 들어오면 끝나는 건데, 한 달짜리 만기는 말을 계속 치료하고 다듬어서 다 다독여가지고 다시 뛰게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데일리 만기는 사실상 변동성에 극대화시키는 도파민 추구, 그리고 매수자와 매도자의 확률 자체가 솔직히 크게 매도자가 불리하다라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하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 블룸버그에서 10% 데일리 프리미엄 커버드 콜이라는 것을 검색을 해보면요. 자, 보세요. 위클리 만기의 콜옵션을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무슨 말이냐면은, 얘네 상품 이름은 데일리 커버드 콜이거든요. 근데 얘네 데일리 커버드 콜 말고, 위클리 커버드 콜은 2016년에 CBOE라는 거래소에서 상장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상품은 데일리 커버드 콜이에요. 그리고 데일리 커버드 콜은, 제로데이 옵션이라고 해서 만기가 제로데이
제로데이, 즉 하루입니다. 하루. 그러니까 얘가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증권사, 유수 증권사에서 제로데이 옵션이라고 하는 거, 얘는 위클리 만기 옵션이거든요. 위클리 만기 옵션. 그러니까 말을 일주일 동안 뛰게 할 수 있는 옵션이었고, 얘는 말을 하루 만에 승부를 봐야 되는 옵션인데, 위클리 옵션은 2016년부터 상장이 돼 있어서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제로데이는 얼마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특히나 또 안 좋다고 생각하는 점 중에 하나가, 자, 생각해보면 위클리는 5일 시간이 있는 거죠. 평일 영업일로. 그러면 위클리를 데일리로 바꾸는 방법. 만기가 하루 남은 거를 사면 돼요. 그쵸? 이게 또 데일리가 되는 거잖아요. 계속 있을 거니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시장이 좀 죽었을 때 말이 죽을 거라고 확신을 하는 경우에는 이게 거의 프리미엄이 죽게 됩니다. 옵션의 변동성은 올라갈 것 같을 때 이게 프리미엄이 막 올라가는 그런 거에 또 묘미가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100원에 팔 권리가 가지고 있는데 100원에 살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110원이냐 90원이냐는 천지 차이인 거 아니에요. 얘는 꽝인 거고 얘는 10원을 버는 거니까 실제로 이게 레버리지가 50배라고 하면은 꽝과 안 꽝의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건데 이게 프리미엄이 난 일주일 동안 있다가 거의 죽었어 하면서 죽는 거랑 실제로 그냥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 말을 하루만 있으면 죽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위클리 콜옵션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블룸버그에서도 위클리 콜옵션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제 이 형태로 하루 남은 위클리 옵션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제로데이 옵션을 상장했기 때문에 이거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거라고 한다면 좀 더 조금 더 서운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이해를 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저께 이제 S&P 500이 6130까지 이렇게 막 강하게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자, 6130이라는 숫자가 여기에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콜옵션에서 6130원에 살 권리인 거죠. 그러니까 6145는 꽝이에요. 왜냐하면 6130원짜리를 6145원에 사겠다고 하면 바본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 사겠다라고 하는 프리미엄이 이미 죽었어요. 근데 보시면 6050원, 6055원은 버퍼가 있잖아요. 아까 막권처럼 얘는 행사만 되면은 이 차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여기에요. 이 격전지. 6130원이지만 여기가 격전지인 이유는 이 프리미엄 때문입니다. 얘는 이미 손해예요. 왜냐하면 프리미엄을 줬기 때문에 실제로 6130원이지만 프리미엄을 거의 한 50포인트 줬다라고 치면은 이미 50원을 줬기 때문에 얘는 꽝인 겁니다. 다 꽝이에요. 꽝. 격전지인 이유는 이거를 하나 탁 넘어가는 순간 아니면 이게 확 죽는 순간에 프리미엄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죽은 거랑 사는 거예요. 이게 살면은 돈을 50배 정도 버는 거고요. 죽으면은 0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막 올라갈 때 6130에서 6140원, 50원, 6140, 50 막 올라갈 때는 얘는 거의 이제 들어온다라고 보는 거죠. 행사가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변동성이 막 커지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이미 안정적이죠. 근데 얘네들이 꽝과 대박의 그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이가 이제 2m로는 프리미엄이 꽝이라고 하는 것이 이건 꽝이에요. 행사가 안 될 거잖아요. 왜 비싸게 삽니까? 이미 프리미엄도 좋기 때문에 얘는 꽝이고 실제로 이제 조금 더 이해되실 것 같은데 6130원에서 장 종료 부근에 얘는 제로데이라고 치면은 얘는 죽은 거잖아요. 제로데이라고 치면은 아까 6130원도 다 죽는 겁니다. 보세요. 죽었습니다. 사겠다는 사람이 다 빵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것까지 다 죽은 거예요. 여기 6090원도 프리미엄을 한 20원 넘게 줬나 보죠. 그러니까 얘도 죽은 겁니다. 근데 얘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으니까 변동성이 있는 거죠. 근데 얘는 다 죽은 거예요. 이게 죽은 거 다 프리미엄입니다. 도박을 꿈꾸고 6130을 넘겠지라고 프리미엄을 주고 산 막권들이 다 죽는 순간인 거죠. 죽으면 어떻게 된다? 콜옵션 매도자 입장에서 무한대로 나는 이 지수가 무한대로 올라갈 것에 대해서 보증해주지만 손실도 무한대이기 때문에 이거는 콜옵션 매도는 아무나 못해요. 자, 그렇지만 확률이 대부분 이렇기 때문에 이 죽은 프리미엄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커버드 콜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씩은 디테일하게 달라질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이 삶과 죽음의 경계성에서 도박하는 이 프리미엄 매수자들 이거를 이제 따먹는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옵션 프리미엄을 따먹는 구조. 대부분 상품에서 90% 이상은 이겨요. 이게 이 프리미엄과 적절하게 이게 막권이 섞여 있잖아요. 확률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실제로 보면 이제 익스파이어레이션이라고 해서 만기란 뜻인데 2025년 1월 20 영어를 안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25년 이제 1월 22일 날 만기인 거죠. 제로데이예요. 이날 죽으면 끝나는 거. 얘네들은 그냥 이 프리미엄 날리고 막권 날리고 끝나는 겁니다. 이걸 계속 챙기는 거죠.
이렇게 되시면 됩니다. 참고로요, S&P 월만기는 6100짜리가, 여기 6100짜리가 죽었잖아요. 근데 얘는 129에 팔리고 있습니다. 곱하기 50원이면 대략 얼마인지 나오실 텐데, 얘는 한 달 만기니까 말을 고쳐서 또 뛸 수 있는 거죠. 지수가 계속 올라간다? 이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겁니다. 지수가 떨어진다? 프리미엄이 떨어지겠죠. 이해되시죠? 이게 프리미엄 싸움인데, 시장이 막 이런다? 아까처럼 격전지에 막 이런다? 프리미엄이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나스닥이 프리미엄을 더 높이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변동성이 크니까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프리미엄으로 얻는 게 바로 옵션 시장인 건데, 이건 뭐야? 자, 대부분 상황에서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근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크게 뭐 그럴 일은 잘 없어요. 이렇게 10%씩 오르는 게 5년에 한 번 있고, 뭐 그 전으로 돌아가면 2008년인가 뭐 그럴 때 있는데, 1년에 대략 250일이라고 치면 0.039를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타미당 이온을 0.58을 12개월 동안 먹는 거고요. 그래야 대략 한 7%, 6. 몇 프로 나오고, 이렇게 해서 250일 곱하면 9.75 정도 나와요. 0.039만큼 매일 저 옵션 시장에 뛰어드는 겁니다. 되게 미미해 보이죠. 그렇지만 지수가 10% 오르면요, 이론상 1000배 정도 맞을 수 있어요. 보시면 아까 이 변동성 자체가 이거 뭐 몇백 프로씩 움직이거든요. 옵션이 이래서 사람들 도파민 때문에 좀 많이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주지수가 많이 오르게 되면 1000배도 나올 수 있거든요. 1000배도 많이 나와요, 실제로도. 이번에 그 아이온큐 풋옵션인가 69,000% 나왔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39% 손실 가능한 거죠. 1000배면은요. 0.039밖에 노출이 안 됐지만. 그러면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안전하다라고 하시겠지만, 옵션의 레버리지 50배와 그다음에 이 지수의 주식의 한 배는 사실 여기 게임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되게 위험한 상품이긴 합니다만, 일간으로 이렇게 노출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맞아버리면 그냥 디폴트입니다. 운용사까지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노출도에 대해서, 얘는 월간으로 하는 이유가 그만큼 안전하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거고, 얘는 일간으로 하지만 조금만 노출시키기 때문에 이런 것만 안 나오면, 이런 것만 10%씩 오르는 것만 안 나오면은 크게 손실 볼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상황에서 안전하기는 해요. 근데 한 번에 터지는 게 옵션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지수가 이렇게 빠졌는데, 이건 아니지. 이건 QYLD. 실제로 지수가 아까 10% 올랐을 때 폭락하던 커버드콜, 대표적인 미국 커버드콜인 겁니다. 회복이 되죠. 나스닥이니까. 근데 슈드는 방어주다 보니까 또 회복이 더딜 수가 있어요. 조금 이제 애매해질 수 있는 겁니다. 타미당 2호는 40% 빠졌었고요. 이 당시에. 이때. 얘는 타미당 3호는 우리 데일리 커버드콜은 50% 빠졌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아까처럼 데일리, 아이온큐 30%, 33% 빠지니까 얘는 3배 레버리지였잖아요. 상패됐습니다. 근데 지금 다 반등했죠.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 아이온큐 3라고 해서 이 런던 시장에 상장된 3배 레버리지가 이날 하루에 아이온큐가 40%인가 빠지면서 상패됐거든요. 근데 지금 다 올라왔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데일리는요, 다시 올라오면은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회복한다라는 것 측면에서. 그렇지만 이제 데일리 비중이 아까 0.039였으니까 또 뭐 내 돈이 마이너스가 돼서 실제로 선물 옵션 같은 경우에 시장이 급변하면은 회사에서 돈을 먼저 낸 다음에 구상권 청구할 수도 있어요. 본인의 원금 이상 손실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얘는 그렇게는 안 만들려고 이렇게 12% 정도만 한 겁니다. 그 타이거에서 언론 플레이를 했던, 기자회견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더 배당을 높게 만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더 배당을 왜 못 만들겠습니까? 이거 0.1간으로 한 0.05 만들면 돼요. 그러면 배당으로 한 17%, 18%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면은 본인들도 위험한 거죠. 타이거 진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옵션이 그래요. 회복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로 이거 만기 됐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다라고 가정했을 때 더 올라오는 것은 당연히 90%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타미당 3호가 더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고, 타미당 2호는 좀 덜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아시고 투자하는 거랑 모르시고 그냥 생으로 투자하시는 거랑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옵션은 원래 그래요. 이제 특히나 매도는 3년 벌고 한 방에 날리는 거거든요. 근데 한 방에 날리지 않는 것이 바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 방에 안 날리고, 그 리스크 자체를 테이킹하지만 관리를 한다는 입장에서는 주식을 보유하고 일정 수준만 딱 기계처럼 매도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실제로 네이버에서 옵션 매도 자살 이런 거 검색하면 많이 나와요. 이 리스크 테이킹, 이 리스크 관리가 안 되면은 망하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그렇게는 안 할 거죠. 그래서 뭐 일정한 수준에서는 대부분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벤트가 없을 시에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벤트 때문에 배 아플 거 생각해서 밥을 못 먹는 건 아니니까, 이런 상황을 알고 이제 나중에 혹시나 그런 급등장에서 뚜레 맞는 거랑 좀 다를 수 있겠다라는 거라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타미당 3호, 타미당 2호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
보면은 시장 급등할 때 같이 상승하는 포지션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많이 소개시켜드렸던 게 SPYG 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에이스 빅테크 플러스, 세븐 플러스 투자하는 것들, 아니 나스닥도 괜찮습니다. 급등할 때 같이 올라오는 게 있어야 포머도 방지하고 장기 투자도 가능하고 배당 받으면서 얘네 또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